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의 인구를 더하면 100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의료 수요가 풍부한 건데요. 동부권 의대 유치에 나선 순천대학교는 경남 남해 하동과 협력해 의대 유치의 필요성을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전남 동부권 의대 유치에 나선 순천대학교. 여수와 광양 고흥뿐 아니라 보성과 구례 곡성까지 의대 신설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남 서부 지역인 남해와 하동까지 접점을 늘리고 있습니다. 경남 서부 두 지자체도 대학병원이 있는 진주보다 순천이 가까워 동부권 의대가 들어서면 응급의료 접근성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해의 경우 오는 2031년 개통하는 해저터널을 이용하면 환자 이송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반드시 생기면 저희들이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서부 경남 낙후된 의료의 질적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 판단합니다.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권 9개 시군 인구를 더하면 93만 명, 100만 명 가까운 의료 수요가 동부권 의대를 뒷받침할 수 있게 됩니다. 순천대는 두 권역을 아우르는 의료 포럼을 만들어 열악한 의료 환경과 지역 소멸 현상에 대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첫 포럼에서 순천대는 의대 설립 시 산업재해에 대비한 화상 전문 외상센터를 갖춘 부속병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서부권을 포함한 권역 외상센터를 설치해 100만 인구의 생활 산업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의과대학 유치에 최적지라는 당위성을 확인하고 영원한 지역 민 모두의 안전한 삶과 의대 비전을 구상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순천대는 앞으로 9개 시군과 공동 운영하는 포럼을 연속으로 열고 의대 유치와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순천대학교가 전남도가 주관하는 국립의과대학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박병희 순천대 의과대학 설립 추진단장은 어제 순천대에서 열린 의료포럼에서 주 대학 중 한 대학을 선정하는 과제를 전남도가 공정하게 진행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단장은 의대 설립은 1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권한이 없는 자치단체에 맡기지 말고 교육부가 직접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양시는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지만 예식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있고 예식장 건립 사업은 4년째 진척을 못 내고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광양시 중동의 한 예식장입니다. 꽃장식과 함께 테이블, 신부 대기실까지 여느 예식장 못지않게 갖출 건 다 갖췄습니다. 코로나19 전만 해도 홀 2개로 붐볐던 곳인데 올해는 고작 3팀 예약을 받은 게 전부입니다. 다른 예식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한때 10곳에 달했던 광양 예식장이 지금은 2-3곳에 불과한 데다 이마저도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은 거의 순천으로 다 가고요. 예식이 급한데 자리가 없어서 급하게 할 때 그럼 1년에 한 대여섯 건 정도밖에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광양의 경우 예식장 수요가 적은 편이 아닙니다. 최근 5년 동안 광양시에 접수된 혼인신고는 3,100여 건. 전남 지역 혼인 건수가 매년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에서도 광양은 2년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역 내에서도 예식장 건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관련 사업은 지지부진합니다. 광양시 새마을금고가 추진하고 있는 대근지구 예식장 건립은 부지 감정평가 금액이 계획보다 5배가량 뛸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매입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저희한테 MOU는 체결했지만 그 매입 의사는 아직 안 밝히고 있죠.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예식 수요를 잡고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광양시와 포스코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구봉산 명소화 사업의 조형물 디자인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최종 선정작은 스페인 작가 마누엘 몬테세린의 영원의 봉수대 디자인으로 높이 25m의 회전 경사로를 이용해 광양만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광양시는 전문가 자문회의와 시민설명회, 온오프라인 조사 등을 거쳐 작품을 선정했으며 오는 9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여수산단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3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온몸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연탄을 취급하는 이 공장은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다친 노동자는 방화복조차 입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광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연탄을 취급하는 여수산단의 한 공장. 지난 20일 이 공장의 창고에서 불이 나 하청업체 노동자인 30대 박모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화재 진압 뒤 집진기 확인을 위해 뚜껑을 열었고 분출된 불꽃이 박 씨를 덮쳤습니다. 박 씨는 부산의 화상 전문병원으로 옮겨졌고 2에서 3도 화상을 진단받고 치료 중입니다. 이 공장에선 3년 전 3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하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습니다. 최근 5년간 이 공장에선 3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그중 화재는 2건입니다. 유연탄을 취급해 화재에 취약하지만 다친 노동자는 방화복 등 마땅한 보호 장비도 없이 집진기를 열다 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박 씨에게 집진기 시설 확인을 지시한 건 원청업체 직원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공장 측은 방화복 미착용과 부당 업무 지시에 대해 내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과 한 5분에서 10분의 일들이어서 더구나 CCTV가 없다 보니까 현장 확인을 정확하게 한 사람들이 거기 있던 같이 동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아직 지금 이렇게 패닉 상태다 보니까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사고가 난 공장은 지난달 안전점검에서 여름철 석탄 관련 자연발화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화재로 여수시는 집진기 내부 온도 센서 확충과 살수라인 추가 설치 등 개선안을 권고했습니다. 또 이 직원이 점검을 오픈할 상황이 생기면 이 방화복이나 소방 헬멧 등을 착용할 수 있도록 직원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이 내용을 같이 검토했고 저희도 시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여수경찰도 화재 과실과 인명피해에 대한 원인 조사에 착수했고 집진기 확인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원청 직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여수시가 현안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어제 기재부와 행안부를 방문해 섬 박람회 개최와 경도 관광단지 진입도로, 화태백야 연도교 건설 등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정 시장은 특히 섬 박람회 사업비 55억 원 전액 반영을 요청하는 한편 행사장 진입도로 확장 등을 위한 특별 교부세 등을 요구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여수 세계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물축제가 열려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난 2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여수 세계박람회장 EDG 거리 내에 도심 속 물축제인 2024 엑스포 워터 대첩을 개최합니다. 축제장 내에는 높이 10m, 길이 100m의 대형 워터 슬라이드와 6개의 풀장과 어린이용 물놀이 시설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난타와 DJ 공연 등 부대 행사도 함께 열려 무더운 여름철 박람회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과 얘기하다 보면 배우지 못한 서름보다 큰 서름은 없다는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배우지 못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다는 하소연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서름을 떨쳐내기 위해 삼복더위도 잊은 채 비짓땀을 흘리고 있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혈액형 수업이 한창인 중학교 3학년 과학 시간. 선생님의 설명에 맞춰 대답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남다릅니다. 어떤 종류의 혈액형이 나오는 걸 알려면 몇 명은 남아야 된다고? 20명. 모두 배움에 목말랐던 어르신들입니다. 오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선생님도 다 좋고
이렇게 좋네요. 가난해서 못 배우고 몰라서 못 배웠던 지난 세월. 교복을 입은 또래 친구들이 한없이 부러웠던 어르신들은 학교를 포기한 채 일찌감치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배움과 멀어진 인생의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부족한 학력에 자신감은 줄어들었고 줄어든 자신감만큼 배움에 대한 갈망은 커졌습니다. 솜씨가 있어서 무엇을 하고 싶은데도 학원을 못 갔어요. 공부를 못 해놔서 이렇게 자로 재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그렇게 이제 한이 맺혔어요. 이야기하려면 눈물이 나오네요. 중학교 졸업장이 수여되는 광주 청춘학교에서 피지땀을 흘리시는 어르신은 모두 50여 명. 학교에 다니면서 잃어버린 자아를 찾게 됐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겨났습니다. 배우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즐겁고 모르는 거 하나하나 배울 때 당당해지고 내 자신이 떳떳하고 자신감이 생겨 무엇보다도 안다는 게. 자신들의 삶을 포기한 채 누군가를 위한 희생만 강요당했던 어르신들. 진정한 자아를 찾아 새로운 항해에 나서는 멋진 황혼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더 넓은 세상과 가치를 배우기 위해 지구 반대편으로 향한 전남 독서인문학교 학생들. 벌써 절반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번엔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책 속에서만 만나오던 셰익스피어의 흔적을 마주한 학생들의 표정,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햄릿 등의 저자이자 16세기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인간 내면을 통찰한 걸작들을 배출한 세계적인 대문으로 평가받습니다. 전남 독서인문학교 학생들이 셰익스피어의 흔적을 따라 영국 스트랫퍼드를 찾았습니다. 1616년 고향에서 잠든 셰익스피어의 묘비가 있는 성 트리니티 교회 방문을 시작으로 그가 살던 집을 방문해 몸을 누인 침대와 식탁 등을 둘러본 학생들의 표정에는 그동안 책을 통해 철학적 고민을 안겨주던 마음속 우상과 가까워졌다는 감동과 즐거움이 맴돕니다. 또 셰익스피어가 만들어낸 언어들을 생각하면서 언어의 세계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깨닫게 됐고요. 와보니까 좀 더 현실 감각이 별로 안 들고 진짜 여기서 살았었나?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이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영어권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로 알려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는 한국인 유학생들도 만났습니다. 문제 속 정해진 정답을 내리는 것만이 학창시절 배움의 목표가 아니라 문제의 정답을 이끌어내기까지 고민하며 사고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선배들의 생생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환경이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생각을 자꾸 하고 내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 사고의 확장을 약간 할 수 있으면 그런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 상관없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학생들은 옥스퍼드 유학생 멘토와 만나 인문학적 소양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위대한 문학가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세계에서 꿈을 펼치고 있는 멘토들을 만나며 사유를 통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전남 독서인문학교 학생들의 여정이 영국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순천시가 최근 상생 토크를 통해 제안받은 안건들에 대해 본격적인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5월부터 지역 현안별, 계층별, 권역별로 15차례에 걸쳐 개최한 2024 순천 상생 토크 건의 안건 316건에 대해 시행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배수로 환경정비, 청년 경제분과 신설 등 현안 분야 8건을 포함한 87건에 대해 상생 토크 직후 해결하고 완료 결과까지 안내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불황의 늪에 빠진 여수산단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주종섭 전남도 의원은 최근 도의회 전략산업국 업무보고에서 여수산단의 석유화학 산업이 위기지만 전남도의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신산업에 대한 접근도 중요하지만 기존 산업 보호 정책도 필요하다며 전남 지역의 제조업 쇠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여수산단은 석유화학 산업 부진이 길어지면서 일부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고 매각이 추진되는 등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